특히 인문사회학 전공의 학생들도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였다면 요즘은 모든 걸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병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주제는 요즘 많은 기업들의 고민거리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경영학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자리 잡은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현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적인 정의보다는 현업의 관점에서 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salesforce.com에 따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화 및 고객 경험을 만들어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합니다. 즉,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에 대한 재정의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약어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앞글자를 따서 DT라고도 하고요. 또 혹자는 DX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X는 영어의 접두사 트랜스를 나타내는 약자로 DT와 DX는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는 최근 들어 업계를 막론하고 기업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 보면 작년 기준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검색 건수는 모두 5억 건을 돌파했고요. 이는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2019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고 경영자 및 임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DT 리스크라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배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최근 지난 몇 년간 갑자기 벌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90년대 즈음부터 Strategic Use of IT, 즉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 현업에서도 고민해왔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도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을 받아들이는 주체들의 인지도와 수용성이었죠. 일례로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도 팬데믹 이전부터 유연 학기제 등을 통한 비대면 강의에 대해 논의가 되었고 이를 권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도입을 주창하는 저마저도 퇴임할 때까지 비대면 강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얼굴이 팔리는 것도 싫고 기록이 남는 것도 싫고 또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런 저희들에게 변화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020년 봄 학기로 기억합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도입한 후 교수님들, 학생 여러분들이 이에 적응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2주가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은퇴를 목전에 앞두고 계셨던 교수님들도 예외가 아니셨죠. 기업에서의 화상회의, 신선식품의 배송 등 팬데믹은 저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팬데믹 이전에는 이 구현을 가능하게 할 기술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컨대 비대면 강의와 화상회의 툴을 제공하는 줌이라는 회사는 2011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웹엑스는 심지어 1995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은 팬데믹과 맞물려 더욱 부각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경제적 여파는 하향 평준화였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당분간 모두가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예상이었는데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역사에서 늘 반복되는 대로 위기는 누구에게는 위험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 결과는 양극화죠. 보시는 뉴욕타임즈의 장표는 이 양극화 현상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항공산업 분야, 영화관, 숙박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고요. 슈퍼마켓은 별 영향이 없었으며 주류 소비는 다소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음식 배달 플랫폼, 신선식품 배송 등은
큰 이익을 봤죠. 예상대로 팬데믹 기간에 성장한 다수의 기업들은 모바일 등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에 잘 접목시킨 기업들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기조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이 추진을 통한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구축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첫 번째인 디지털 뉴딜은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정부 역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 정부 역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이상 옵션이 아님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네, 문제는 바로 구현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소요된 예산은 무려 1.3조 달러라는데요. 이 중 9천억 달러는 효과 없는 낭비였다고 합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70%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은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고 하죠. 그럼 왜 누구는 DT에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2019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게재된 기사와 2020년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에 게재된 기사를 바탕으로 분야 연구자로서 제 의견을 덧대서 DT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DT 구현을 위한 첫 번째 핵심 요소는 기술의 양면성과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기술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기술 경영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분야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학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기술을 상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기술 상업화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이윤을 추구할까 하는 연구 개발, 즉 R&D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기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기술이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테니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시로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온 유익은 누구나 아실 텐데요. 이로 인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기술, 기업 생각해 보시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컨대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시장은 전문가를 위한 하이엔드 시장은 겨우 살아남았지만 중저가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위로도 올라가자면 코닥, 후지로 양분되는 수동 카메라의 필름 시장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고요. 코닥 같은 기업은 주력 비즈니스 모델을 필름 생산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변환했지만 이마저도 잘 안 돼서 2012년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기업으로 대변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약진으로 MP3 플레이어와 같은 하드웨어는 진작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요. 요즘은 MP3, AVI, MP4 등으로 대변되는 파일 포맷마저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술은 양면성을 지닌 주체로 기술의 도입에는 늘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또는 무조건적인 기술 도입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성공적인 DT를 위해서는 사업 목표에 대한 설정과 경영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압박 때문인지 DT를 위한 DT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최근에 모기업으로부터 자문 의견을 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데이터 구조화였습니다. 기업에서 첫 번째로 제게 물으신 질문이 교수님, DB 구축을 위해서 상업화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드릴까요? 아니면 오픈소스인 MySQL을 드릴까요? 그것도 아니면 최근 동향인 마리아를 도입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데이터 구조화가 왜 필요하실까요?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구조화할지는 왜에 대한 이유를 찾으신 후에 하는 게 맞겠습니다.
성공적인 DT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꼭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DT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덕목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비대면 강의가 실행된 첫 주에 저희의 기대치는 이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대면 강의실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환경을 기대했고 의외로 기술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카메라를 켜지 않는 거죠. 학기를 마치고 강의평가에서 이런 의견을 남긴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수님, 만나뵐 수는 없었지만 강의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학생들과의 인터랙션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그 다음 학기 시작할 때쯤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랙션이란 양방향 소통으로 여러분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 이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DT 구현이 실패로 귀결되는 많은 경우는 원인이 기술이 아니라 이 도입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조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is not about technology. 즉,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조직이 문제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기업 임원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이 늘 DT라는 이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이건데요. DT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핵심 역량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주저앉고 DT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꼽고 싶습니다. DT와 데이터의 관계는 뭐가 먼저 뭐가 나중이라 할 거 없는 닭과 달걀의 관계이므로 데이터에 대한 식견 없이 DT 구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컨텍스트를 입혀서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식견입니다. 예컨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기조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빅이라는 데이터 사이즈에 중점을 두는데요. 모아놓은 데이터 자체는 저희에게 사업 기회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를 분석하여 전략을 도출하는 역량이죠. 따라서 저는 빅 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단어 중 애널리틱스 1번, 데이터 2번, 빅 3번 순서로 중요도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성공적인 DT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기술의 양면성과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즘 DT라는 기조가 대세가 되면서 기업들은 많은 경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에 대해서는 급진적 혁신, 즉 레디컬 혁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점진적 혁신,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을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도입에 대한 비용뿐이 아니라 관리에 대한 비용, 더 나아가 취소에 대한 비용이 더 클 수 있고요. 따라서 사업 목표와 기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무분별한 기술 도입은 지양하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소비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강의의 경우 기술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희는 이에 대한 구현의 동기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술을 도입할 때 이 사용자들의 동기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도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씩 나오지만 이전만큼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코로나가 종결되는 엔더믹이 온다고 쳤을 때 저희의 생활 패턴은 이전으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대면 강의를 전환했지만 비대면 채널에 대한 요구가 아직 나와 있고요. 또한 빠른 배송에 익숙해진 저희들은 앞으로 2, 3일씩 배송을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미래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리터러시인데요. 특히 인문사회학 전공의 학생들도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였다면 요즘은 모든 걸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기업들이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 이루시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